옛날 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고 깊은 상월짜기마다 하얀 서리가 내려앉아 온 세상이 은빛으로 반짝이던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첩첩산중으로 둘러싸인 이 작은 마을은 겨울이 유난히 길고 추워서 해가 떨어지기 무섭게 사람들은 방문을 걸어 잠그고 아랫목을 찾기 바빴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굽이진 길을 따라 한참을 올라가다 보면 다 쓰러져가는 낡은 초가집 한 채가 외롭게 서 있었습니다. 지붕을 덮은 이연근 세월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군데군데 썩어 있었고 흙벽에는 금이 가서 찬바람이 불 때마다 윙윙거리는 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우곤 했습니다. 그 집에는 남편을 일찍 여의고 홀로 사는 순덕이라는 여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는 가난한 살림에도 불구하고 얼굴에는 늘 온화한 미소를 잃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순덕의 하루는 동이 트기 전 새벽 별이 차에 지기도 전에 시작되었는데 가장 먼저 하는 일은 부엌에 나가 차가운 아궁이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땔감이 넉넉지 않아 마음껏 불을 지필 수도 없는 형편이었기에 그녀는 산에서 주워온 장아찌를 아끼고 또 아껴서 겨우 밥을 지을 만큼만 불을 피우곤 했습니다. 쌀독을 열어보면 바닥이 훤히 드러날 정도로 쌀알이 귀했으나 순덕은 한숨을 쉬는 대신 조용히 바가지를 긁어 남은 쌀을 모으며 오늘 하루도 먹을 것이 있음에 감사했습니다. 부엌 한 구석에는 다리가 부러진 작은 소반과 이가 빠진 그릇. 몇 개가 전부였지만 그녀는 그 살림살이들을 마치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매일 정성스럽게 닦고 어루만졌습니다. 어느 늦가을 오후 찬바람이 문풍지를 거세게 흔들며 겨울이 머지않았음을 알리던 날이었습니다. 순덕은 마루에 앉아 구멍난 옷을 기우며 다가올 겨울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스러운 마음을 달래고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추수를 끝내고 곡식 창고를 채우느라 분주했지만 물려받은 땅 한 평 없는 순덕에게는 남의 집 일을 거들고 받아온 품삯 몇 푼과 시래기 몇 묶음이 겨울 양식의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거나 남을 부러워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자신보다 더 어려운 이웃이 없는지 살피는 고운 심성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순덕이 바느질을 잠시 멈추고 허리를 펴며 먼 산을 바라보고 있을 때 마당 한 구석에서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고개를 돌려보니 털이 듬성듬성 빠지고 비쩍 마른 떠돌이 개 한 마리가 부엌 문틈을 기웃거리고 있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당장 빗자루를 들고 쫓아냈겠지만 순덕은 조용히 부엌으로 들어가 아침에 남겨둔 식은 보리밥 덩어리를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개가 놀라지 않게 천천히 다가가 밥을 내려놓으며 많이 배가 고팠구나 이것이라도 먹고 기운을 차리렴 하고 다정한 목소리로 말을 건넸습니다. 개는 경계심을 풀고 허겁지겁 밥을 먹어치웠고 순덕은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해는 어느덧 서산 너머로 뉘엿뉘엿 넘어가고 마을에는 저녁 밥 짓는 연기가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순덕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거의 나지 않았는데 저녁 끼니를 때울 양식이 마땅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맹물 한 사발로 줄인 배를 채우고는 일찍 잠자리에 들기 위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바닥은 냉골이나 다름없었지만 낡은 소미불을 머리 끝까지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리면 그나마 견딜만 했습니다. 순덕은 차가운 손을 호호 불어가며 잠을 청했지만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려 쉽게 잠들 수가 없었습니다. 밤이 깊어가자 마을은 쥐 죽은 듯 고요해졌고 가끔 들려오는 산짐승 울음소리만이 정막을 깰 뿐이었습니다. 순덕은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먼저 떠난 남편 생각을 잠시 했습니다. 비록 가난했지만 서로를 아끼며 오순도순 살았던 시절이 그리워 눈가에 물기가 맺혔지만 그녀는 곧 눈물을 닦아내고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혼자 남겨진 삶이 외롭고 고달파도 언젠가는 좋은 날이 올 것이라는 막연한 희망을 품고 하루하루를 버텨온 터였습니다. 그녀는 내일 날이 밝으면 산에 가서 땔감이라도 더 주워와야겠다고 다짐하며 무거워진 눈꺼풀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여느 때와 다름없이 일찍 일어나
마당을 쓸기 위해 빗자루를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밤새 내린 서리로 마당은 하얗게 변해 있었고 공기는 폐부 깊숙이 스며들 정도로 차가웠습니다. 비질을 하며 대문 쪽으로 향하던 순덕은 문득 대문 빗장이 평소와 다르게 살짝 열려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도둑이 들 만한 살림도 아니었기에 의아하게 생각하며 대문을 활짝 열었는데 문 밖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다시 마당을 쓸기 시작했지만 간밤에 누군가 왔다 간 것 같은 묘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빗자루질을 마치고 뒤뜰에 있는 작은 장독대로 향했습니다. 장독대에는 된장 항아리와 간장 항아리가 몇 개 놓여 있었는데 모두 바닥을 보이고 있어 볼 때마다 마음이 무거워지는 곳이었습니다. 그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가장 큰 항아리 뚜껑을 열어보았지만 역시나 안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한숨이 절로 나왔지만 순덕은 그래도 내년 봄이 오면 나무를 캐서 채울 수 있겠지 하며 애써 밝은 생각을 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녀는 빈 항아리를 깨끗한 행주로 닦아내며 마음속의 근심도 함께 닦아내듯 정성을 다해 살림을 돌보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뜨자자 마을 아낙네들이 우물가에 모여 빨래를 하며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순덕도 빨랫감을 이고 우물가로 나갔는데 아낙네들은 그녀를 보자마자 쑥덕거리던 말을 멈추고 힐끔거렸습니다. 개중에는 순덕의 남루한 옷차림을 보며 혀를 차는 이도 있었고 동정 어린 눈빛을 보내는 이도 있었지만 순덕은 개의치 않고 묵묵히 빨래 방망이를 두드렸습니다. 그녀에게 중요한 것은 남들의 시선이 아니라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고 내일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빨래를 마친 순덕은 젖은 옷가지를 광주리에 담아 머리에 이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순덕은 길가에 떨어진 도토리 몇 알을 발견하고 허리를 굽혀 주었습니다. 이 도토리들을 모아 가루를 내면 도토리 묵이라도 쑤어 먹을 수 있기에 그녀에게는 작은 곡식 한 톨도 소홀히 할 수 없는 귀한 양식이었습니다. 주머니에 도토리를 넣으며 걷다 보니 어느새 집 앞까지 다다랐습니다. 그런데 대문 앞에 웬 낯선 노인이 지팡이를 짚고 서서 순덕의 집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노인의 옷차림은 남루했으나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어 순덕은 잠시 걸음을 멈추고 노인을 살폈습니다. 순덕이 조심스럽게 다가가 어르신 누구를 찾으십니까? 하고 묻자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노인은 대답 대신 지팡이로 순덕의 집을 가리키며 이 집에 사는 주인이 대기오체 하고 되물었습니다. 순덕이 그렇다고 대답하자 노인은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으며 집터가 참으로 묘하구려. 찬바람이 드나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으니 말이오. 라는 알쏭달쏭한 말을 남겼습니다. 순덕이 그 말뜻을 물으려 했으나 노인은 이미 뒤돌아 성큼성큼 마을길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노인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멍하니 서 있다가 이상한 일도 다 있다 생각하며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잠자리에 누워서도 낮에 만난 노인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서려 있다는 말이 왠지 모르게 위로가 되어 꽁꽁 얼어붙었던 마음이 조금 녹아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내일은 산에 가서 땔감을 더 많이 해와야겠다고 생각하며 부지런히 움직여야 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바람은 여전히 거세게 불었지만 순덕은 낡은 이불을 꼭 쥐고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도 무사히 보냈음에 감사하는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렇게 순덕의 집에도 깊고 고요한 밤이 찾아왔습니다. 다음 날은 날씨가 더욱 추워져서 장독대에 떠놓은 물이 꽁꽁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얼음을 깨고 세수를 한 뒤 헌옷을 여러 겹 껴입고 지게를 지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은 험하고 미끄러웠지만 순덕은 익숙한 발걸음으로 마른 나뭇가지를 찾아다녔습니다. 앙상한 가지만 남은 나무들 사이로 찬바람이 쌩쌩 불어와 볼을 때렸지만 그녀는 쉴 새 없이 몸을 움직여
추위를 잊으려 애썼습니다. 한참을 돌아다닌 끝에 지게 한가득 땔감을 모은 순덕은 이 정도면 며칠은 걱정 없이 불을 뗄 수 있겠다고 생각하며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산을 내려오는 길에 순덕은 다리를 다친 산토끼 한 마리가 덤불 속에 숨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토끼는 두려움에 떨며 순덕을 올려다 보았는데 그 눈빛이 어찌나 애처로운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습니다. 순덕은 지게를 내려놓고 다가가 자신의 목도리를 풀어 토끼를 감싸 안았습니다. 즈읒읒 이 추운 날 어쩌다 다쳤을꼬. 그녀는 토끼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산을 내려와 집 부엌 한켠에 지푸라기를 깔아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아끼던 도토리묵 한 조각을 내어주며 토끼가 기운을 차리기를 바랐습니다. 토끼를 돌보고 나니 어느새 해가 기울어 사방이 어둑어둑해졌습니다. 순덕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오늘 해온 땔감이 타닥타닥 타오르는 소리를 들으며 모처럼 온기를 느꼈습니다. 방바닥이 따뜻해지자 긴장이 풀리며 노곤함이 밀려왔지만 그녀는 다시 일어나 바느질거리를 잡았습니다. 겨울을 나려면 조금이라도 더 일을 해서 곡식을 구해야 했기에 쉴 틈이 없었습니다. 호롱불 아래서 한 땀 한 땀 바느질을 이어가는 순덕의 그림자가 흙벽에 길게 드리워졌고 방 안에는 바늘이 천을 뚫는 소리만이 규칙적으로 들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첫눈치고는 제법 많은 양이라 온 세상이 하얗게 뒤덮였습니다. 순덕은 마당에 쌓인 눈을 치우며 올해 겨울은 유난히 춥고 길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걱정이 앞섰습니다. 쌀독은 이제 정말 바닥을 드러내어 내일부터는 하루 한 끼도 제대로 챙겨 먹기 힘들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순덕은 남에게 손을 벌리기보다 굶더라도 꼿꼿하게 버티는 쪽을 택했습니다. 그녀는 눈 덮인 장독대를 바라보며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은 있다지 않았나 하고 혼잣말을 하며 시린 손을 비볐습니다. 눈이 그치고 맑은 날이 이어졌지만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밖으로 나오지 않고 집 안에만 틀어박혀 지냈고 순덕의 집 주변은 더욱 고요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녁 순덕이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대문 밖에서 쿵 하는 둔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람에 무엇이 쓰러졌나 싶어 나가보려 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아침에 확인하기로 하고 그대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날 밤 순덕은 꿈속에서 돌아가신 남편이 환하게 웃으며 무언가를 건네주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깬 순덕은 기분이 묘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너무나 생생해서 마치 곁에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방문을 열었는데 밤새 내린 눈 위로 아침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시며 기지개를 켜던 순덕의 눈에 대문 앞에 놓인 무언가가 들어왔습니다. 처음에는 눈이 쌓인 돌덩이인 줄 알았으나 자세히 보니 지프로 짠 거적 같은 것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것은 꽤 묵직해 보이는 쌀자루와 정체를 알 수 없는 꾸러미였습니다. 순덕은 깜짝 놀라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사람의 그림자는커녕 발자국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일까? 순덕은 떨리는 손으로 자루를 만져보았습니다. 분명 쌀이 가득 든 자루였습니다. 누군가 실수로 놓고 간 것인지 아니면 누군가 자신을 위해 놓고 간 것인지 알 수가 없어 덜컥 겁이 나기도 했습니다. 그녀는 한참을 그 자루 앞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혹시 주인이 찾으러 올지 모른다는 생각에 순덕은 자루를 그대로 두고 집 안으로 들어와 문틈으로 밖을 지켜보았습니다. 하지만 해가 중천에 뜨도록 아무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났지만 남의 물건일지도 모르는 것에 손을 댈 수는 없었습니다. 순덕은 침을 꼴깍 삼키며 만약 해가 질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으면 마을 이장님께 여쭤봐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
다시 눈발이 날리기 시작했고 자루 위에도 하얗게 눈이 쌓여갔습니다. 해질 무렵이 되자 순덕은 더 이상 자루를 밖에 둘 수 없어 힘겹게 들어 마루 끝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함께 놓여있던 꾸러미를 조심스럽게 풀어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말린 생선 2마리와 귀해 보이는 곶감이 들어있었습니다. 순덕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이 상월 마을에서 이렇게 귀한 음식을 보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기 때문입니다. 그때 꾸러미 속에서 작은 쪽지 하나가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글을 읽을 줄 모르는 순덕이었지만 그 종이의 질감이 예사롭지 않음을 느꼈습니다. 순덕은 그날 밤 쌀자루와 꾸러미를 방 한구석에 모셔두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기쁨보다는 불안함이 더 컸습니다. 누가 이런 귀한 것을 나 같은 과부 집에 두고 갔을까? 혹시 나중에 큰 대가를 바라는 것은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텅 빈 쌀독을 채울 수 있다는 희망에 가슴이 두근거리는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윙윙거리며 마치 누군가의 속삭임처럼 들려왔고 순덕은 이불을 끌어당기며 내일 날이 밝으면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덕은 결심을 굳히고 쌀자루를 열어 밥을 짓기로 했습니다. 주인이 나타나면 나중에 갚더라도 당장 굶어 죽을 수는 없는 노릇이었으니까요. 하얀 쌀밥이 지어지는 구수한 냄새가 온 집안에 퍼지자 순덕의 입게는 오랜만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 나니 세상을 다 얻은 듯 힘이 솟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대문을 거칠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이복의 순덕이 안에 있는가? 목소리의 주인은 마을에서 심술궂기로 소문난 사촌 시아주번이 칠성이었습니다. 순덕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순덕은 황급히 밥상을 아랫목 이불 밑으로 밀어 넣었으나 갓 지은 쌀밥의 구수한 냄새는 이미 좁은 방 안을 가득 채우고도 남았습니다. 문이 벌컥 열리며 찬바람과 함께 칠성이 들이닥쳤는데 그의 코는 마치 사냥개처럼 벌름거리고 있었고 눈은 매섭게 방 안을 훑었습니다. 칠성은 대뜸 신발도 벗지 않고 마루에 걸터앉아 재수씨, 이 흉년 드는 겨울에 이 집에서 고소한 밥 냄새가 나니 이게 웬 조화인가 하며 비꼬는 말투로 물었습니다. 순덕은 가슴이 쿵쾅거려 말이 제대로 나오지 않았지만 떨리는 목소리로 아주버님 오셨습니까? 그저 친정에서 보내준 곡식이 조금 남아서 하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순덕의 친정이 이미 몰락하여 도와줄 형편이 못 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칠성은 의심스런 눈초리를 거두지 않은 채 방 안으로 성큼성큼 들어와 아랫목을 힐끔거렸습니다. 그는 순덕이 숨긴 밥상을 눈치챘지만 당장 들추지는 않고 짐짓 점잖은 척하며 헛기침을 했습니다. 허허허 친정이라니 그 집안 형편이 자네를 도울 처지가 아닐 텐데 혹시 내가 모르는 숨겨둔 재물이라도 있었던 건가? 칠성의 말에는 뼈가 있었고 순덕은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칠성이 행여나 광에 놓아둔 쌀자루를 볼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그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칠성은 그런 순덕의 태도를 놓치지 않고 무언가 구린 구석이 있음을 확신하며 음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한참 동안 방 안을 둘러보던 칠성은 이내 자리에서 일어나며 묘한 말을 남겼습니다. 배불리 먹느니 다행이네만 과부 혼자 사는 집에 흉한 소문이라도 돌면 조상님 별 면목이 없으니 처신을 잘하게나. 그는 마치 경고하듯 문을 쾅 닫고 나갔고 순덕은 그제야 참고 있던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칠성이 돌아간 뒤에도 순덕은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없어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분명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었지만 설명할 수 없는 행운은 때로 불행의 씨앗이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엄습해 왔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이불 밑에서 식어가는 밥상을 꺼내보았지만
아까처럼 입맛이 돌기는커녕 목구멍이 꽉 막힌 듯 답답했습니다. 그날 이후로도 이상한 일은 멈추지 않고 계속되었습니다. 다음날 새벽 순덕이 잠에서 깨어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어보니 이번에는 큼지막한 항아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뚜껑을 열어보니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잘 익은 김장김치와 귀한 참기름병이 들어있었습니다. 산골마을에서 겨울의 김치를, 그것도 이렇게 맛깔스러운 김치를 구한다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나 다름없는 일이었습니다. 순덕은 기쁨에 앞서 두려움이 더 커졌습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것을 계속 가져다 주는 걸까? 이러다가 정말 큰 탈이라도 나면 어쩌나. 그녀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역시나 인기척은 없었고 하얀 눈 위에 찍힌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순덕은 항아리를 낑낑대며 부엌구석 잘 보이지 않는 곳에 숨겨두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뻔했기에 그녀는 마치 작물이라도 숨기는 사람처럼 가슴을 졸여야 했습니다. 하지만 굶주림 앞에서는 어쩔 수 없이 쌀을 씻고 김치를 꺼내 먹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름진 쌀밥에 매콤한 김치를 얹어 먹으니 오랫동안 비어있던 위장이 놀랄 정도로 든든해졌습니다. 며칠 사이 순덕의 헬쑥했던 볼에는 살이 조금씩 오르기 시작했고 핏기 없던 얼굴에도 홍조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 해도 사람의 혈색이 좋아지는 것은 숨길 수가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한편 칠성은 마을 사랑방에 드나들며 순덕에 대한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습니다. 자네들 그거 아나? 저 윗마을 순덕이네. 집 굴뚝에서 요새 매일같이 연기가 난다네. 그것도 그냥 연기가 아니라 고기 굽는 냄새가 섞여 있어. 마을 사람들은 처음에는 설마하며 믿지 않았습니다. 찢어지게 가난한 과부집에서 그럴 리가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칠성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내 눈으로 똑똑히 봤네. 얼굴에 기름기가 흐르더란 말이야. 땡전 한 푼 없는 여자가 갑자기 호강을 한다면 필시 무슨 곡절이 있지 않겠나. 칠성의 끈질긴 이간질에 사람들의 마음속에도 의심의 싹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우물가에 모인 아낙네들의 수다 주제도 어느새 순덕의 이야기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전날 빨래터에서 봤는데 순덕이네 옷이 좀 두툼해진 것 같지 안후 맞아 얼굴도 환해졌더라니까. 밤마다 누가 다녀간다는 소문도 있던데 사실일까? 확인되지 않은 말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어떤 이는 순덕이 도둑질을 한다고 수군거렸고 어떤 이는 외간 남자와 정을 통하고 그 대가로 물건을 받는 것이라고 쑥덕거렸습니다. 마을의 인심은 순덕이 받은 선물만큼이나 빠르고 은밀하게 그러나 차갑게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순덕이 물을 기르러 우물가에 갔을 때였습니다. 평소 같으면 반갑게 인사를 건네던 이웃집 아낙이 순덕을 보고는 슬그머니 고개를 돌리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다른 아낙들도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입을 굳게 다물었고 우물가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순덕은 그 차가운 분위기를 온몸으로 느끼며 서둘러 물동이를 채웠습니다. 등 뒤로 따가운 시선들이 비수처럼 꽂히는 것 같아 걸음을 재촉했지만 물동이의 물이 찰랑거려 옷을 적시는 바람에 더욱 처량한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순덕은 억울함에 눈물이 핑 돌았지만 어디에 하소연할 곳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순덕은 마당에 털썩 주저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훔친 적도 없고 남에게 해를 끼친 적도 없는데 왜 이런 손가락질을 받아야 하나. 억울했지만 매일 밤 대문 앞에 놓이는 물건들의 출처를 밝히지 못하는 이상 변명조차 할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녀는 차라리 이 선물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하지만 쌀독을 보면 당장 굶어 죽지 않게 해준 그 고마운 손길을 원망할 수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채 깊어가는 밤을
뜬 눈으로 지새우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중 마을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지혜롭기로 소문난 박씨 할머니가 순덕의 집을 찾아왔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지팡이를 짚고 마당에 들어서며 순덕아 안에 있느냐 하고 인자한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순덕이 놀라 뛰어나와 할머니를 부축해 방으로 모셨습니다. 할머니는 방 아랫목에 앉아 순덕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더니 대뜸 내 얼굴에 근심과 복이같이 서려 있구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순덕은 할머니의 꿰뚫어 보는 듯한 눈빛에 그만 참았던 눈물을 터뜨리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고 싶어 입술을 달싹였습니다. 하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아 고개만 숙이고 있자 박씨 할머니는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조용히 타일렀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는 법이고 까닭 없는 복은 때로 화를 부르기도 한단다. 하지만 내 심성이 고우니 하늘이 돕는 것이겠지. 허나 사람들의 입은 무서운 것이야. 네가 떳떳하다면 그 출처를 분명히 하거나 아니면 그 복을 나누어 화를 면해야 한다. 할머니의 말은 순덕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나누어야 한다는 말, 그리고 출처를 알아야 한다는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할머니는 따뜻한 눈길로 순덕을 다독인 뒤 지팡이 소리를 내며 돌아갔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다녀간 뒤 순덕은 큰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누가 왜 이런 선물을 주는 것인지 반드시 알아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야 마을 사람들의 오해를 풀 수 있고 칠성의 의심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방문에 바늘구멍만 한 틈을 만들어 놓고 밤새 밖을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바람소리만 요란하게 들려왔고 졸음이 쏟아졌지만 허벅지를 꼬집어가며 잠을 쫓았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새벽달기 울기 직전 가장 어둡고 고요한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살인문 밖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의 발소리 같기도 하고 짐승의 발소리 같기도 한 가벼운 소리였습니다. 순덕은 숨을 죽이고 문틈으로 눈을 가져다 댔습니다. 어둠 속에서 검은 그림자 하나가 대문 앞에 멈춰 서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림자는 등에 지고 있던 무언가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잠시 순덕의 방문 쪽을 향해 고개를 숙여 인사를 하는 듯 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이 너무나 기이하여 방문을 열고 나가야 할지 아니면 계속 지켜봐야 할지 망설였습니다. 그러는 사이 그림자는 순식간에 몸을 돌려 사라지려 했습니다. 순덕은 지금이 아니면 영영 기회를 놓칠 것 같아 용기를 내어 방문을 활짝 열고 뛰쳐나갔습니다. 누구십니까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그녀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갈랐지만 그림자는 대답 대신 바람처럼 빠르게 어둠 속으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순덕이 대문 밖까지 쫓아나갔을 때는 이미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멀리 산자락에서 부엉이 우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또다시 묵직한 자루 하나와 땔감이 한 묶음 놓여 있었습니다. 순덕은 허탈한 마음에 자루 옆에 주저앉았습니다. 은인을 만나지 못한 아쉬움과 여전히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때문에 답답함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그림자가 자신에게 해를 끼치려는 존재는 아니라는 느낌이었습니다. 그 그림자에게서 느껴지던 기운은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친근했으며 두려움보다는 그리움을 불러일으키는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한편 그 시각 칠성은 순덕의 집담장 너머 덤불 속에 몸을 숨기고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순덕이 소리치며 뛰어나오는 모습과 누군가 물건을 놓고 사라지는 모습을 목격했지만 너무 어두워서 그 정체는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칠성의 눈에는 오직 대문 앞에 놓인 물건들만 보였습니다. 저것 봐라. 또 무언가 들어왔어. 저게 다 어디서 난 재물이란 말인가. 칠성은 순덕이 누군가와 내통하고 있다는 자신의 의심이 사실이라고 확신하며 질투심에 눈이 멀어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칠성은 집으로 돌아가
아내를 깨워 자신이 본 것을 과장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내가 분명히 봤어. 덩치가 산만한 사내놈이 쌀가마니를 지고 와서 순덕이네 집에 놓고 가더란 말이야. 밤마다 저런 짓을 하니 쌀독이 말을 날이 있겠어. 아내는 눈을 비비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어머 세상에, 정숙한 척하더니 뒤로 호박씨를 까고 있었네. 그 쌀이며 물건들 다 떳떳지 못한 것들이니 우리가 나서서 바로잡아야 하지 않겠어요. 부부는 욕심과 시기로 똘똘 뭉쳐 순덕을 궁지로 몰아넣고 그 물건들을 차지할 궁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마을 회관 앞은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칠성이 아침 일찍부터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 탓에 마을 사람들 대부분이 순덕의 이야기를 알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이장님을 찾아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장님, 이건 마을의 기강 문제입니다. 과부 혼자 사는 집에 밤마다 정체불명의 사내가 드나들며 물건을 나른다니 이게 말이 됩니까? 그 물건들이 도둑질한 작물인지 아니면 더 흉한 대가로 받은 것인지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장님은 곤란한 표정을 지으며 곤방대를 두드렸습니다. 칠성자네, 확실한 증거도 없는데 사람을 함부로 몰아쓰면 안 되네. 순덕이가 그럴 사람은 아니지 않은가. 이장님이 만류했지만 이미 마을 사람들의 동요는 컸습니다. 흉흉한 소문은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불안은 곧 분노로 바뀔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칠성은 사람들의 웅성거림을 등에 업고 더욱 기고만장해졌습니다. 증거요. 제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오늘 당장 가서 그 집 광을 열어보면 알 것 아닙니까? 가난한 집에 쌀이 가마니로 쌓여 있다면 그게 증거지 뭡니까? 결국 이장님도 칠성의 성화에 못 이겨 마을 사람 몇몇과 함께 순덕의 집을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소문을 잠재우든 잘못이 있다면 바로잡든 해야 마을이 조용해질 것이라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우르르 몰려 순덕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눈 덮인 언덕길을 올라가는 사람들의 표정에는 호기심과 비난, 그리고 알 수 없는 기대감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 행렬의 맨 앞에는 의기양양한 표정의 칠성이 앞장서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밤새 한숨도 못 자고 마루에 앉아 멍하니 마당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간밤의 그림자가 누구였을까? 끊임없이 생각하느라 머리가 지끈거렸습니다. 그때 멀리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려오더니 대문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순덕 아집 안에 계시오. 이장님의 굵직한 목소리가 들렸고 이어 칠성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담장을 넘어왔습니다. 문 열어 썩 나오지 못해 순덕은 올 것이 왔음을 직감하고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다리가 후들거려 제대로 서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대문이 삐거덕 열리고 마을 사람들이 마당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좁은 마당은 순식간에 사람들로 가득 찼고 순덕은 그들의 서슬 퍼런 기세에 눌려 뒷걸음질 쳤습니다. 칠성은 마당 한가운데 서서 순덕을 향해 삿대질을 하며 소리쳤습니다. 자, 이제 바른대로 말해보시지. 밤마다 내 방을 드나드는 놈이 누구며 저 광에 쌓아둔 물건들은 다 어디서 훔쳐온 것이냐. 순덕은 억울함에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지만 목소리는 모기 소리처럼 작게 나왔습니다. 아닙니다. 저는 정말 모릅니다. 그저 누군가 놓고 갔을 뿐입니다. 하지만 칠성은 콧방귀를 뀌며 비웃었습니다. 누군가 놓고 갔다 하늘에서 뚝 떨어지기라도 했단 말이냐. 그런 새빨간 거짓말을 누가 믿을 줄 알고. 그는 마을 사람들을 둘러보며 동의를 구했고 사람들도 수군거리며 순덕을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습니다. 칠성은 기세를 몰아 순덕의 부엌과 광 쪽으로 성큼성큼 다가갔습니다. 이장님, 긴 말 필요 없습니다. 제가 직접 광을 열어서 저 여자가 숨겨둔 작물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순덕이 막아설 틈도 없이 칠성의 손이 광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순덕의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광문이 활짝 열리는 순간 그 자리에 모인 마을 사람들은 일제히 헛바람을 들이키며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어두컴컴한 광 안에는 하얀 쌀이 가득 든 가마니가 차곡차곡 쌓여 있었고 천장에는 굴비 두릅과 말린 나물들이 주렁주렁 매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난에 찌들어 쥐새끼 한 마리 살지 않을 것 같았던 과부의 광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풍경이었습니다. 칠성은 마치 자신의 예상이 적중했다는 듯 의기양양한 표정을 지으며 쌀가마니 하나를 툭툭 쳤습니다. 보시오, 이 엄청난 재물을 이게 과연 품팔이로 모을 수 있는 양입니까? 필시 도둑질을 했거나 놈팡이와 짜고 빼돌린 작물이 틀림없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고 마을 사람들을 선동하기에 충분히 날카로웠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순식간에 경멸과 질투로 변하는 것을 보며 순덕은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아무리 아니라고 해명하고 싶었지만 눈앞에 드러난 엄청난 양의 곡식들이 오히려 그녀의 말을 막는 족쇄가 되어버렸습니다. 평소 순덕을 안쓰럽게 여기던 이웃집 안악조차 배신감이 든다는 표정으로 고개를 돌리며 수군거렸습니다. 세상에 우리는 보리밥도 없어서 굶는데 저 혼자 저렇게 쌓아놓고 살았다니, 사람 속은 모른다더니 정말 무서운 여자네. 사람들의 비난 섞인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와 순덕의 가슴을 멍들게 했고 그녀는 억울함에 가슴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이 이장님은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곰방대를 입에 물었다 떼었다 하며 난처해했습니다. 눈앞의 증거는 너무나 명백했고 순덕의 가난한 형편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이장님은 헛기침을 몇 번 하고는 엄한 목소리로 순덕을 내려다보며 물었습니다. 순덕아, 울지만 말고 똑바로 말해보거라. 이 많은 곡식이 정말 어디서 난 것이냐? 네가 땀 흘려 본 것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사실대로 말해. 말해야 마을에서 쫓겨나는 꼴을 면할 것이다. 이장님의 말은 사실상 최후통첩이나 다름없었고 순덕은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을 들고 떨리는 입술을 떼었습니다. 이장님,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 제 말을 믿어주십시오. 저는 결코 남의 물건에 손을 댄 적이 없습니다. 며칠 전부터 밤마다 누군가 대문 앞에 놓고 간 것입니다. 저도 그것이 누구인지 왜 주는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순덕의 절규에 가까운 해명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표정은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칠성은 코웃음을 치며 비아냥거렸습니다. 흥 지나가던 개가 웃을 소리를 하는구먼. 세상 천지에 어떤 미친놈이 얼굴도 안 보고 쌀가마니를 퍼다 준단 말이냐. 차라리 도깨비가 줬다고 하지 그러냐. 그의 말에 마을 사람들은 와하고 비웃음을 터뜨렸고 순덕의 진심은 조롱거리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소란스러운 마당 한가운데로 박씨 할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나왔습니다. 쭈글쭈글한 얼굴에 서린 위엄과 세월의 깊이가 느껴지는 눈빛에 시끄럽던 사람들은 하나둘 입을 다물고 길을 터주었습니다. 할머니는 칠성을 향해 지팡이를 쿵 하고 내리찍으며 호통을 쳤습니다. 다들 조용히 하지 못할까? 아직 죄가 밝혀지지도 않았는데 사람을 몰아세우는 꼴이 사납구나. 눈에 보이는 것만 믿고 함부로 혀를 놀리다간 나중에 그 화살이 다 제 눈을 찌르는 법이다. 할머니의 일갈에 칠성은 움찔하며 뒤로 물러섰고 마당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 정적이 감돌았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순덕에게 다가가 어깨를 토닥이며 모두가 들을 수 있는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순덕이 말이 사실이라면 그 물건을 가져다주는 이가 오늘도 올 것이 아니냐. 그러니 오늘 밤 우리가 다 같이 지켜보면 될 일이다. 도둑인지 놈팡인지 아니면 정말 하늘이 내린 복인지 눈으로 확인하면 될 것을 왜 이리 소란을 피우느냐. 할머니의 제안은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명쾌한 해결책이었습니다. 이장님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습니다.
그래, 할머니 말씀이 옳다. 오늘 밤 이 집에서 잠복을 해서 그 정체를 밝혀내자. 만약 순덕이 말이 거짓이면 그때 마을 법대로 처리해도 늦지 않아. 칠성은 못마땅한 기색이 역력했지만 대놓고 반대할 명분이 없어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속으로는 오늘 밤 그놈을 잡아 내가 혼을 내주고 저 곡식들은 압수한다는 명목으로 내가 챙겨야지 하는 흑심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을 청년 몇 명을 불러 모아 순덕의 집 주변을 에워싸고 감시하도록 지시했습니다. 개미 새끼 한 마리도 빠져나가지 못하게 지켜라. 오늘 밤에 끝장을 봐야 한다. 칠성의 눈은 탐욕과 승부욕으로 번들거렸고 마을 사람들은 마치 구경거리라도 생긴 듯 흥분된 표정으로 밤이 오기를 기다리며 삼삼오 흩어졌습니다. 사람들이 물러가고 마당에 다시 고요가 찾아왔지만 순덕에게는 이 고요가 폭풍전야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엉망이 된 마당에 우두커니 서서 자신의 운명을 결정지을 오늘 밤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다려졌습니다. 정말 누군가 나타나서 자신의 결백을 증명해 줄지 아니면 아무도 오지 않아 영영 도둑 누명을 쓰고 마을에서 쫓겨날지 알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들어가 정화수 한 그릇을 떠놓고 돌아가신 남편과 천지신명께 간절히 빌었습니다. 비나이다 비나이다. 부디 제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이 집에 깃든 신비한 인연의 정체를 밝혀주소서.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고 사위가 어둠에 잠기기 시작했습니다. 겨울바람은 더욱 매섭게 불어와 나뭇가지를 흔들어댔고 그 소리는 마치 귀신의 울음소리처럼 스산하게 들렸습니다. 마을 청년들과 칠성은 순덕의 집 담장 너머 헛간 뒤 장독대 옆 등 몸을 숨길 수 있는 곳곳에 자리를 잡고 숨을 죽였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몽둥이와 밧줄이 들려 있었는데 도둑을 잡겠다는 명분이었지만 순덕의 눈에는 자신을 위협하는 무기처럼 보여 가슴이 오그라들었습니다. 집 안에는 호롱불 하나만 켜놓은 채 순덕은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밖을 주시했습니다. 시간은 더디게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추위에 발을 동동 구르며 지쳐갔고 몇몇은 졸음을 참지 못해 꾸벅거렸습니다. 칠성은 추위를 달래려 몰래 챙겨온 술병을 홀짝거리며 속으로 순덕을 저주했습니다. 이 망할 여편네 오늘 밤 아무도 안 나타나기만 해봐라. 내 당장 멍석마리를 해서 쫓아낼 테다. 그는 술기운에 눈이 벌게져서 어둠 속을 노려보았지만 보이는 것은 바람에 날리는 마른 잎사귀들 뿐이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깊은 잠에 빠진 시각 순덕의 집 주변만 긴장감이 팽팽하게 감돌고 있었습니다. 자정이 넘어가고 새벽이 가까워올 무렵 마을 어귀의 개들이 컹컹 짖기 시작했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 거대한 것이 다가오는 것을 감지한 듯한 두려움 섞인 짖음이었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은 퍼뜩 정신을 차리고 손에 쥔 몽둥이를 고쳐 잡았습니다. 순덕도 쿵쾅거리는 심장을 부여잡고 문틈으로 시선을 고정했습니다. 잠시 후 개들의 짖는 소리가 뚝 그치고 기이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바람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절대적인 고요 속에서 멀리 산 쪽에서부터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쿵쿵쿵. 그것은 사람의 발소리라기엔 너무나 묵직했습니다. 칠성은 잔뜩 긴장하여 옆에 있던 청년의 팔을 툭 치며 온다 놈이 온다, 준비해라 하고 속삭였습니다. 그들은 도둑이나 덩치 큰 사내일 것이라고 확신하며 덮칠 준비를 했습니다. 소리는 점점 가까워져 순덕의 집 대문 앞까지 다가왔습니다. 그런데 대문이 열리는 소리는 들리지 않았는데 담장 위로 거대한 그림자가 불쑥 솟아올랐습니다. 달빛을 등지고 선 그 그림자는 사람의 형상이라기엔 너무나 크고 기이했습니다. 숨어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그 압도적인 크기에 눌려 숨소리조차 내지 못하고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그림자는 담장을 훌쩍 넘어 마당으로 소리 없이 내려앉았습니다.
달빛이 구름 사이로 잠깐 얼굴을 내밀자 그 정체가 어렴풋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집채만 한 덩치에 털이 북슬북슬하고 눈에서는 푸른 안광을 뿜어내는 거대한 짐승이었습니다. 호랑이 같기도 하고 곰 같기도 했지만 그 어떤 산짐승보다도 훨씬 크고 위험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은 너무 놀라 입을 딱 벌린 채 비명조차 지르지 못했습니다. 저게 도대체 뭐란 말인가. 다리가 후들거려 일어설 수도 없었습니다. 순덕은 문틈으로 그 모습을 보고 숨을 멈췄습니다. 두려움이 앞섰지만 이상하게도 그 거대한 짐승에게서 느껴지는 기운은 낯설지가 않았습니다. 짐승은 등 뒤에 메고 있던 커다란 덩굴 바구니를 마당 한가운데 조심스럽게 내려놓았습니다. 바구니 안에서는 싱싱한 생선과 산나물, 그리고 귀한 약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짐승은 물건을 내려놓고는 순덕의 방문 쪽을 향해 깊숙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순덕의 뇌리에 스쳐 지나가는 기억이 있었습니다. 눈 오는 날 자신이 목도리로 감싸 안아주었던 그 작고 다친 산토끼, 그리고 산에서 만났던 묘한 분위기의 노인.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는 듯했습니다. 칠성은 공포에 질려 오줌을 지릴 지경이었지만 탐욕이 공포를 순간적으로 눌렀습니다. 저 짐승을 잡으면 가죽값만 해도 얼마야. 그는 술기운을 빌려 옆에 있던 청년들에게 쳐라, 저놈이다 하고 고함을 질렀습니다. 숨어있던 사람들이 엉겁결에 우르르 뛰쳐나오며 몽둥이를 휘둘렀습니다. 갑작스러운 소란에 짐승은 놀란 듯 몸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키가 처마 끝에 닿을 정도로 거대했습니다. 짐승이 앞발을 들어 땅을 한번 구르자 마당 전체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고 사람들은 중심을 잃고 나뒹굴었습니다. 순덕은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이대로 두면 사람들이 다치거나 은혜를 앞으로는 저 신령스러운 존재가 해를 입을까 두려웠습니다. 그녀는 방문을 활짝 열어젖히고 마당으로 뛰어 내려갔습니다. 멈추세요. 다들 그만두세요. 순덕은 몽둥이를 든 사람들과 거대한 짐승 사이를 가로막고 섰습니다. 그녀의 작은 등은 짐승을 보호하듯 꼿꼿했고 시선은 칠성과 마을 사람들을 향해 결연하게 빛났습니다. 이분은 도둑이 아닙니다. 저를 도와준 은인입니다. 순덕의 외침이 밤하늘에 메아리 쳤습니다. 짐승은 자신을 가로막은 순덕을 내려다보며 사나운 기세를 거두고 부드러운 눈빛으로 변했습니다. 그 눈빛은 마치 이제야 나를 알아보았느냐라고 말하는 듯 했습니다. 사람들은 순덕의 행동에 놀라고 짐승의 기이한 반응에 또 한 번 놀라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넘어진 채로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비켜라. 저 요물이 너를 홀린 게야. 저걸 잡아야 마을에 화가 미치지 않는다. 하지만 순덕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히고 이 소동을 끝내야 할 때가 왔음을 그녀는 직감했습니다. 순덕은 뒤를 돌아 짐승과 눈을 마주쳤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짐승의 목에는 날고해진 하지만 낯익은 천조각이 감겨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지난 겨울 순덕이 다친 산토끼를 감싸주었던 자신의 목도리였습니다. 아, 너였구나. 그때 그 토끼가 너였어. 순덕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짐승은 낮은 울음소리를 내며 순덕의 손등을 거친 혀로 핥았습니다. 그 모습은 영락없이 주인을 따르는 강아지처럼 순해 보였습니다. 이 기적 같은 광경 앞에서 마을 사람들은 손에 든 몽둥이를 하나둘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나 욕심에 눈이 먼 칠성만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닥에 떨어진 낫을 집어들고 순덕과 짐승의 틈을 노려 달려들었습니다. 이 마귀 같은 것들, 내가 다 없애주마. 칠성이 낫을 휘두르며 덤벼드는 순간 짐승이 다시 한번 포효하며 앞발을 휘둘러 칠성의 낫을 허공으로 날려버렸습니다.
칠성은 짐승의 기세에 밀려 뒤로 튕겨나가 똥통에 처박히는 꼴이 되고 말았습니다. 악취와 함께 칠성의 비명소리가 마당을 울렸고 그 우스꽝스러운 모습에 긴장했던 사람들의 입에서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이장님과 박씨 할머니가 마루 끝으로 나와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낮은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산신령이 보낸 심부름꾼이 분명하구나. 사람의 착한 마음이 짐승마저 감동시켰거늘 사람이 짐승만도 못해서야 되겠느냐. 할머니의 말은 마을 사람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부끄러움에 고개를 숙였고 순덕을 의심했던 자신들의 어리석음을 뉘우치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짐승의 목을 끌어안고 고맙다, 정말 고맙다 하며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밤하늘의 구름이 완전히 걷히고 둥근 보름달이 환하게 마당을 비추었습니다. 달빛 아래 드러난 것은 단순한 짐승과 여인이 아니라 서로를 지켜주는 신뢰와 은혜의 모습이었습니다. 칠성은 똥통에서 허우적거리며 살려달라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그를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순덕이 이 상황을 어떻게 마무리하고 마을 사람들과의 앙금을 털어내느냐 하는 것이었습니다. 순덕은 눈물을 닦고 천천히 몸을 돌려 멍하니 서 있는 이장님과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더 이상 주눅든 과부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진실을 마주한 당당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순덕은 깊은 숨을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들 보셨죠? 제 말이 거짓이 아니었음을. 이 아이는 제가 베푼 작은 정을 잊지 않고 갚으러 온 사내 친구입니다. 훔친 것도 부정한 짓을 한 것도 아닙니다. 이제 제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하지만 힘이 있었고 마당에 모인 사람들은 숙연한 마음으로 그 말을 경청했습니다. 칠성의 신음소리만이 간간히 들릴 뿐 밤공기는 다시금 평온을 되찾아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칠성은 여전히 분을 사귀지 못하고 있었고 마을의 질서는 다시 잡혀야 했습니다. 산짐승이 순덕과 눈을 맞추고 깊은 교감을 나누는 그 짧은 순간 마당에는 신비로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짐승은 자신의 임무를 다 마쳤다는 듯 순덕의 손을 마지막으로 한번 툭 건드리고는 몸을 돌려 담장을 향해 성큼성큼 걸어갔습니다. 그 거대한 뒷모습에서는 아까의 위협적인 기세는 온데간데 없고 마치 산신령이 거느리는 신성한 사자 같은 위엄만이 느껴졌습니다. 짐승이 뒷다리에 힘을 주어 가볍게 담장을 훌쩍 뛰어넘자 밤바람이 휘몰아치며 그 자취를 감추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짐승이 사라진 산 쪽을 향해 넋을 잃고 바라보았고 그제야 긴장이 풀린 듯 여기저기서 안도의 한숨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짐승이 아니라 순덕의 고운 마음씨가 불러온 하늘의 응답이었음을 누구도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모두가 짐승이 사라진 곳을 바라보며 경이로움에 잠겨 있을 때 똥통에 빠진 칠성의 비명소리가 정막을 깼습니다. 아이고, 사람 살려, 나 죽네, 나 죽어, 거기 멍하니 서 있지 말고 나 좀 꺼내주게. 악취가 진동하는 구덩이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칠성의 꼴은 그야말로 목불인견이었습니다. 평소 마을에서 떵떵거리며 남을 무시하던 그의 위세는 오물과 함께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마을 청년들이 코를 막고 찡그린 얼굴로 다가가 긴 막대기를 내밀었습니다. 칠성은 살려달라며 허겁지겁 막대기를 잡고 기어 올라왔는데 온몸에 오물을 뒤집어 쓴 채 벌벌 떠는 모습이 마치 물에 빠진 생쥐꼴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칠성이 마당으로 올라오자 사람들은 냄새 때문에 코를 감싸쥐고 뒷걸음질 쳤습니다. 하지만 칠성은 부끄러움도 모르는지 몸을 털며 도끼를 품은 눈으로 순덕을 노려보았습니다. 이 요망한 것, 네가 요물을 불러들여 나를 이 꼴로 만들었겠다.
내 이 수모를 절대 잊지 않겠다. 그는 적반하장으로 소리를 질렀지만 이제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은 차가운 경멸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남을 음해하려다 제 꾀에 제가 넘어간 꼴을 생생히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칠성의 고함 소리는 공허한 메아리가 되어 밤하늘로 흩어질 뿐이었습니다. 박씨 할머니가 지팡이로 땅을 탁탁 치며 칠성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할머니는 오물 냄새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엄한 표정으로 칠성을 꾸짖었습니다. 이복의 칠성자네, 몸에서 나는 냄새보다 자네 마음보에서 나는 구린내가 더 고약하네. 하늘이 무섭지도 않은가 죄 없는 재수를 모함하고 그 재물을 탐하려다 천벌을 받은 게야. 지금이라도 무릎 꿇고 빌지는 못할 망정 어디서 큰 소리인가. 할머니의 서리빨 같은 호통에 칠성은 입을 다물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마을 어른의 꾸짖음과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에 그제야 자신이 처한 처지를 깨달은 것입니다. 이장님도 헛기침을 하며 앞으로 나서서 상황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순덕에게 다가가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순덕 아직 면목이 없네. 내 이장이 되어 마을 사람을 보호하지는 못할 망정 헛소문에 휘둘려 자네를 의심하고 이 밤중에 소란까지 피웠으니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부디 늙은이의 어리석음을 용서하게. 이장님의 진심 어린 사과의 뒤에 서 있던 마을 사람들도 하나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미안해요, 순덕씨. 우리가 귀신에 씌었나 봐요. 사는 게 팍팍해서 남 잘되는 꼴을 못 보고 시기를 했구려. 정말 미안하오. 마당은 순식간에 참회의 장으로 변했습니다. 순덕은 그 모습을 보고 황급히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들. 이러지 마십시오. 오해는 풀렸으면 그만입니다. 저라도 그런 이상한 일이 계속되면 의심했을 것입니다. 그녀는 자신을 몰아세웠던 사람들을 탓하기보다 오히려 그들의 입장을 이해하고 감싸 안았습니다. 순덕의 넓은 아량에 마을 사람들은 더욱 부끄러움을 느꼈고 동시에 가슴 한구석이 뭉클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가난하고 힘없는 과부라고 무시했던 순덕이 사실은 누구보다 크고 넉넉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차가운 겨울밤이었지만 순덕의 집 마당에는 따뜻한 기운이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마당 한가운데 놓인 짐승이 두고 간 거대한 바구니와 광에 쌓인 쌀가마니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마을 사람들을 향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르신들 그리고 이웃분들, 이 곡식과 물건들은 제 것이 아닙니다. 하늘이 우리 마을 전체에 내려준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 혼자서는 이 많은 것을 다 먹지도 못하고 썩혀버리면 그게 더 큰 죄가 될 것입니다. 오늘 밤 이 귀한 음식으로 다 같이 배를 채우고 회포를 푸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순덕의 제안에 사람들의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굶주림에 지친 그들에게 쌀밥과 고기 반찬은 꿈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지만 이내 누군가 아니 그 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하며 말끝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동을 쳤고 바구니에서 풍기는 생선 냄새가 코를 자극했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부엌으로 달려가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자, 망설이지 마시고 어서 들어오세요, 이장님. 장정들을 시켜 저 쌀가마니 좀 뜯어주십시오. 안악들은 부엌으로 와서 저를 좀 거들어 주시고요. 순덕의 활기찬 목소리에 굳어있던 분위기가 순식간에 풀어졌습니다. 그래, 순덕이 뜻이 정. 그렇다면 우리가 거절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지. 이장님이 호탕하게 웃으며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마을은 금세 잔칫집 분위기로 바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몽둥이를 들고 서 있던 청년들은 쌀가마니를 나르고 장작을 패느라 분주해졌고 아낙네들은 부엌으로 들어가 쌀을 씻고
나무를 다듬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의 집 부엌 아궁이에는 그 어느 때보다 활활 타오르는 불길이 솟아올랐고 굴뚝에서는 하얀 연기가 쉴 새 없이 피어올랐습니다. 아이고, 이 쌀 좀 봐. 윤기가 자르르 흐르는 게 햅쌀 중에서도 상등품이야. 이 생선은 또 얼마나 실한지 구워놓으면 둘이 먹다 하나 죽어도 모르겠네. 안악들의 수다 소리와 도마질 소리가 경쾌하게 어우러졌습니다. 칠성은 이 소란스러운 와중에 슬그머니 끼어보려 했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그가 부엌 근처를 기웃거리자 한 안악이 코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어머, 칠성 아저씨, 냄새 때문에 음식을 못하겠으니 저리 좀 가세요. 밥맛 떨어지게 정말 왜 이러세요? 다른 사람들도 칠성을 벌레 보듯 하며 피해 다녔습니다. 칠성은 똥물을 뒤집어 쓴 채 추위에 떨며 맛있는 냄새가 진동하는 마당 한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그는 배고픔과 소외감 그리고 창피함에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견디지 못하고 슬금슬금 대문을 빠져나와 자신의 집으로 도망치듯 사라졌습니다. 그의 퇴장은 마을의 나쁜 기운이 빠져나가는 것과도 같았습니다. 칠성이 사라지자 마당의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습니다. 마당 한편에 멍석이 깔리고 낡은 소반들이 줄지어 놓였습니다. 가마솥에서는 하얀 쌀밥이 뜸이 들어 구수한 냄새를 풍겼고 숯불 위에서는 생선이 지글지글 소리를 내며 노릇노릇하게 익어갔습니다. 순덕이 아껴두었던 김장김치와 짐승이 가져온 산나물까지 더해지니 임금님 수라상 부럽지 않은 진수성찬이 차려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멍석 위에 둘러앉아 음식이 나오기만을 기다리며 침을 삼켰습니다. 아이들은 신이 나서 마당을 뛰어다녔고 어른들의 얼굴에도 오랜만에 근심 없는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드디어 김이 모락모락 나는 쌀밥과 국 그리고 푸짐한 반찬들이 상 위에 올랐습니다. 순덕은 치마폭에 손을 닦으며 환하게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차린 건 없지만 많이들 드세요. 부족하면 더 있으니 배 터지도록 드셔야 합니다. 그 말에 사람들은 숟가락을 들고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입에서 살살 녹내 녹아. 내 평생 이렇게 맛있는 밥은 처음 먹어보네. 여기저기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굶주림에 허덕이던 사람들에게 따뜻한 쌀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라 생명이자 위로였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밥 한 숟가락을 입에 넣고 오물거리시더니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순덕아 고맙다. 내 덕에 늙은이가 호강을 하는구나. 이 은혜는 죽어서도 잊지 않으마. 할머니의 말에 순덕은 겸연쩍어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별 말씀을요 할머니. 다 같이 먹으니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혼자 먹으면 무슨 맛이 있겠어요. 순덕은 밥을 먹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부족한 반찬을 채워주고 물을 떠다주며 살뜰히 챙겼습니다. 그녀는 정작 자신은 밥 한 술 제대로 뜨지 못했지만 배부르게 먹는 이웃들의 모습만 봐도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식사가 무르익어가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던 앙금도 눈 녹듯 사라졌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순덕을 의심했던 사람들은 밥그릇을 비우며 서로의 얼굴을 마주보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자네 아까 순덕 아짐한테 소리 지르던 거 기억나나? 나중에 밭일이라도 거들어 줘야겠어. 암 그래야지. 내년 봄에 우리 집 소를 빌려줄 테니 밭 갈 때 쓰라고 해야겠네. 마을 사람들은 순덕에게 진 빚을 어떻게 갚을지 이야기하며 다시금 예전의 다정한 이웃으로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집 마당은 화해와 용서 그리고 전기 넘치는 따뜻한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배가 부르자 흥이 오른 마을 청년 하나가 젓가락 장단을 맞추며 노래를 한 곡조 뽑았습니다. 구성진 노랫가락이 밤하늘로 퍼져나가자 사람들은 어깨춤을 추며 장단을 맞췄습니다. 힘든 겨울을 나느라 잊고 지냈던 흥겨움이 되살아난 것입니다. 순덕도 마루 끝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박수를 쳤습니다. 그녀의 집은 언제나 조용하고 쓸쓸하기만 했었는데 오늘만큼은 마을에서 가장 시끌벅적하고 활기찬 곳이 되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순덕의 집에서 새어나오는 불빛과 웃음소리는 마을 전체를 밝히는 등불과도 같았습니다. 이장님은 밥그릇을 깨끗이 비우고 배를 두드리며 순덕에게 말했습니다. 순덕아짐, 오늘 일은 정말 잊지 못할 걸세. 자네 덕분에 우리 마을이 다시 하나가 되었어. 내일 날이 밝으면 마을 회의를 열어서 칠성 그놈의 버르장머리를 단단히 고쳐놓겠네. 다시는 자네를 괴롭히지 못하게 할 테니 걱정 말게. 이장님의 든든한 약속에 순덕은 마음의 짐을 완전히 내려놓을 수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칠성의 횡포를 두려워할 필요도 사람들의 눈치를 볼 필요도 없게 된 것입니다. 밤이 꽤 깊어서야 잔치는 끝이 났습니다. 배를 채운 사람들은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나 집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습니다. 그들은 나가는 길에 순덕의 손을 꼭 잡으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잘 먹었네, 순덕이. 복 받을 거야. 내일 내가 와서 설거지 도와줄게. 고맙네. 정말 고마워. 사람들의 손은 거칠었지만 따뜻했고 그 말 한마디 한마디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순덕은 대문 앞까지 나가 사람들을 배웅하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습니다. 조심해서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멀어지는 이웃들의 뒷모습을 보며 순덕은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마지막 사람까지 돌아가고 난 뒤 마당은 다시 고요해졌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차갑고 외로운 고요가 아니었습니다. 잔치의 여운이 남아있는 훈훈하고 평화로운 고요였습니다. 순덕은 엉망이 된 마당을 대충 정리하고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설거지거리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지만 하나도 힘들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릇 하나하나를 닦으며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들을 되새겼습니다. 두려움이 기쁨으로 오해가 이해로 바뀐 기적 같은 하루였습니다. 부엌 정리를 대충 마치고 방으로 들어온 순덕은 따뜻하나마 아랫목에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아직도 사람들의 온기가 남아있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문득 창호지 문 너머로 들어오는 달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밤은 왠지 남편이 더욱 그리워졌지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남편이 하늘에서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흐뭇해할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여보, 나 잘했지요. 당신이 걱정하지 않게 씩씩하게 잘 살고 있어요. 순덕은 마음속으로 남편에게 말을 걸며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때 대문 밖에서 바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 소리가 외로움의 신호처럼 들렸겠지만 오늘은 마치 산신령이나 짐승이 보내는 안부 인사처럼 들렸습니다. 순덕은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을 살짝 열어보았습니다. 밖은 여전히 춥고 눈이 쌓여 있었지만 순덕의 눈에는 그 풍경이 그저 아름답게만 보였습니다. 그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차가운 밤 공기를 폐부 깊숙이 채웠습니다. 이제 겨울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쌀독이 가득 찼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음을 나눌 이웃이 있고 자신을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순덕은 다시 이불 속으로 들어가 누웠습니다. 몸은 고단했지만 정신은 맑았습니다. 내일은 마을 사람들과 함께 남은 곡식을 어떻게 나눌지 의논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칠성 아주버니에게도 떡이라도 한 접시 보내야겠다고 마음먹었습니다. 미운 놈 떡 하나 더 준다는 옛말도 있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이 편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는 것, 그것이 순덕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자 승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잠이 솔솔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순덕은 베개에 머리를 파묻으며 꿈속으로 빠져들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꿈에는 다시 그 짐승이, 아니 사내 친구가 나타나 줄지도 모른다는 기분 좋은 상상을 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방 안의 호롱불이 가물가물거리다 툭 하고 꺼졌지만 순덕의 마음속 등불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마을 전체가 배부르고 따뜻하게 잠든 밤 순덕의 집은 그 평화의 중심에서 고요히 숨쉬고 있었습니다. 다음날 아침 동쪽 산등성이 위로 붉은 해가 솟아오르며 밤새 얼어붙었던 대지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지난밤의 소란과 잔치가 거짓말이었던 것처럼 마을은 평화로운 정적 속에 잠겨 있었고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아침밥 짓는 연기만이 생동감을 더해주고 있었습니다. 순덕은 평소보다 조금 늦게 눈을 떴는데 방문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져 저절로 기지개를 켰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마당은 어젯밤 잔치의 흔적으로 조금 어수선했지만 그마저도 흉하게 보이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의 정이 머물다 간 자리처럼 훈훈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녀는 빗자루를 들고 마당을 쓸기 시작했는데 빗을 소리가 사각사각 경쾌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순덕이 마당을 반쯤 쓸었을 때 살인문 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이웃집 안악들이 하나둘 대문을 들어섰습니다. 그녀들의 손에는 빈 그릇이나 행주가 들려 있었고 얼굴에는 쑥스러움과 미안함이 섞인 묘한 미소가 걸려 있었습니다. 순덕 씨, 어제는 우리가 너무 정신없이 먹고 가느라 뒷정리도 못 도와줬네. 내가 설거지는 다 해줄 테니 빗자루 이리 줘. 옆집 사는 옥분네가 순덕의 손에서 빗자루를 뺐다시피 가져가며 살갑게 말을 건넸습니다. 다른 안악들도 팔을 걷어붙이며 부엌으로 들어가거나 마당에 널브러진 멍석을 개며 제 집 일처럼 부지런히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어젯밤까지만 해도 서먹했던 사이가 하루아침에 눈 녹듯 사라진 것은 비단 배가 불렀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순덕이 보여준 진심과 넓은 아량이 사람들의 다친 마음을 열었고 그 덕분에 마을 전체에 흐르던 냉기가 사라진 것입니다. 순덕은 부엌에서 안악들과 함께 남은 음식을 정리하며 지난 몇 달간 혼자 겪어야 했던 외로움을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아이고, 이 덱소튼 윤이 반질반질하네. 주인이 부지런하니 살림살이도 주인을 닮나봐. 안악들의 칭찬에 순덕은 얼굴을 붉히며 아니에요. 형님들이 도와주셔서 그렇죠. 하고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점심 나절이 되자 이번에는 마을 장정들이 지게의 집단과 흙을 쥐고 순덕의 집으로 몰려왔습니다. 이장님이 앞장서서 들어오며 호탕하게 웃었습니다. 자, 다들 일손을 멈추지 말고 움직이자고. 어젯밤에 우리가 이 집 대문이랑 담장을 험하게 다뤘으니 결자해지라고 우리가 다 고쳐놔야 하지 않겠나. 장정들은 익숙한 솜씨로 무너진 담장을 다시 쌓고 구멍난 지붕의 이형을 걷어내고 새 짚을 엮어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뚝딱거리는 망치 소리와 흙을 바르는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지만 그 소리는 더 이상 위협적이거나 시끄럽게 들리지 않고 희망찬 건설의 소리로 들렸습니다. 순덕은 마루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던 집수리를 마을 사람들이 발 벗고 나서서 도와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붕 위에서 일하던 박서방이 땀을 닦으며 소리쳤습니다. 순덕아짐, 이제 빚을 걱정은 안 해도 되겠어. 내가 아주 꼼꼼하게 엮었으니 황소바람도 못 들어올 거야. 그 말에 마당에 있던 사람들이 와하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순덕은 부엌으로 달려가 시원한 식혜를 한 동이 떠다가 일하는 사람들에게 대접했습니다. 땀 흘린 뒤에 마시는 식혜 한 사발은 그 어떤 보약보다 달고 시원했습니다. 한편 마을 한구석에 있는 칠성의 집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칠성은 어젯밤 똥통에 빠진 수모와 망신 때문에 이불을 뒤집어 쓰고 방 밖으로 한 발자국도 나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창피해서 밖을 나다닐 수가 없었는데 부부는 서로를 탓하며 방 안에서 끙끙 앓고만 있었습니다.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지만 쌀독은 비어 있었고 마을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꾸러갈 염치도 없었기에 그저
굶으며 누워 있을 뿐이었습니다. 칠성은 천장을 바라보며 자신의 욕심이 부른 화를 뼈저리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어찌할 도리가 없었습니다. 그때 칠성의 집 대문 밖에서 계십니까? 아주버님, 저 순덕입니다. 하는 조용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칠성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났지만 차마 문을 열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순덕이 복수하러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순덕은 문을 거칠게 두드리거나 소리를 지르는 대신 대문 앞에 무언가를 내려놓는 소리만 내고는 잠시 머뭇거리다 돌아가는 눈치였습니다. 한참 뒤에 칠성이 살며시 문을 열고 나가보니 대문 앞에는 하얀 보자기에 쌓인 묵직한 바구니가 놓여 있었습니다. 칠성이 떨리는 손으로 보자기를 풀어보니 그 안에는 어젯밤 마을 잔치에서 먹고 남은 떡과 고기 그리고 갓 지은 밥이 김을 모락모락 내며 담겨 있었습니다. 바구니 한편에는 아주버님 식사 거르지 마세요. 날이 추우니 몸조리 잘하시고요. 라고 서툰 글씨로 쓴 쪽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를 모르는 순덕이 옆집 아이에게 부탁해 쓴 것이 분명했습니다. 칠성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떡을 입에 넣으며 펑펑 울었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괴롭히고 모함했던 재수가 오히려 따뜻한 밥상을 보내준 것에 대한 부끄러움과 고마움이 뒤섞여 목이 메었습니다. 그는 눈물 젖은 밥을 삼키며 다시는 남을 해코지하며 살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칠성에게 다녀온 순덕의 발걸음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미운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지, 그리고 그 용기를 냈을 때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만난 마을 사람들은 순덕에게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순덕 씨, 어디 다녀오나 얼굴이 아주 좋아 보이네. 내 마실 좀 다녀옵니다. 형님도 별거 없으시죠? 오고 가는 인사 속에 정이 듬뿍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순덕은 더 이상 마을의 외딴 섬이 아니라 마을 공동체의 따뜻한 일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집수리가 모두 끝났습니다. 새로 올린 황토색 지붕은 석양을 받아 황금빛으로 빛났고 튼튼하게 고쳐진 대문은 든든하게 집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광에는 쌀가마니와 건어물이 가득 차 있었고 부엌의 항아리마다 깨끗한 물과 양념들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순덕은 수고한 마을 사람들에게 남은 곡식을 골고루 나누어 주었습니다. 이건 품삯이라고 하기엔 부족하지만 제 성인이 받아주세요. 여러분 덕분에 올겨울은 정말 따뜻하게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사양하다가 순덕의 간곡한 부탁에 고맙게 받아들고 각자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모두가 돌아간 뒤 순덕은 새로 단장한 집을 천천히 둘러보았습니다. 구멍 숭숭 뚫려 찬바람이 들어오던 문풍지는 빳빳빳빳한 새 종이로 발라져 있었고 삐거덕거리던 마루는 튼튼하게 보수되어 밟을 때마다 묵직한 소리가 났습니다. 부엌 아궁이에는 장작이 넉넉하게 쌓여 있어 보기만 해도 배가 부른 듯 했습니다. 순덕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며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바라보았습니다. 불꽃 속에서 지난 며칠간의 일들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배고픔에 떨던 밤, 신비한 선물에 도착 사람들의 의심, 그리고 거대한 짐승과의 만남까지. 모든 것이 꿈만 같았지만 눈앞의 풍요로움은 분명한 현실이었습니다. 순덕은 따뜻하게 데워진 방으로 들어가 자리에 누웠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냉골이었던 방바닥이 이제는 등을 지질 정도로 뜨끈뜨끈했습니다. 그녀는 두툼한 소미불을 덮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 모든 기적을 가져다준 산짐승, 아니 산신령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저도 남에게 베풀며 착하게 살겠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칠성 아주버니와 마을 사람들의 평안도 함께 빌었습니다. 그녀의 기도는 작고 소박했지만 그 울림은 깊은 상월짜기를 넘어 밤하늘의 별들에게까지 닿을 듯 했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마을에는 다시 일상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예전과는 분명히 다른 공기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칠성의 험담 대신 순덕의 미담을 이야기했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 서로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칠성도 예전에 거만한 태도를 버리고 마을 일에 묵묵히 힘을 보태며 조용히 지냈습니다. 가끔 순덕의 집 앞을 지날 때면 먼발치서 고개를 숙여 미안함을 표시하곤 했습니다. 순덕 역시 그런 칠성을 너그럽게 받아주며 가끔 맛있는 음식을 하면 슬그머니 건네주곤 했습니다. 악연이 선연으로 바뀌는 과정은 더디지만 확실하게 마을을 변화시키고 있었습니다. 순덕의 집은 이제 마을 사람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낮이면 안악들이 모여 바느질을 하며 수다를 떨었고 저녁이면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옛날 이야기를 나누곤 했습니다. 순덕은 넉넉해진 살림을 혼자 움켜쥐지 않고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아낌없이 베풀었습니다. 순덕이네 집에 가면 밥 굶을 일은 없다. 는 말이 옆 마을까지 퍼질 정도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곳간이 비어가는 것을 걱정하기보다 사람들의 배가 차오르는 것을 보며 더 큰 기쁨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신기하게도 베풀면 베풀수록 곳간은 다시 채워지는 기적 같은 일들이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눈 내리는 밤 순덕은 문득 그 산짐승이 그리워져 대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하얀 눈밭 위에는 아무런 발자국도 없었지만 멀리 산 쪽에서 바람을 타고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그것은 슬픈 울음이 아니라 잘 지내고 있냐고 묻는 다정한 안부 인사 같았습니다. 순덕은 미소를 지으며 산을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나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도 추운 겨울 잘 보내고 있지요. 대답은 없었지만 차가운 볼을 스치고 지나가는 바람이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님을 알기에 외롭지 않았습니다. 겨울이 깊어지고 다시 봄이 찾아올 때까지 순덕의 집 굴뚝에서는 연기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꽁꽁 얼었던 계곡물이 녹아 졸졸 흐르는 소리가 들려올 무렵 순덕은 마당에 꽃씨를 심었습니다. 싹이 트고 꽃이 피면 벌과 나비가 찾아오듯 좋은 인연들이 계속 찾아올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흙투성이가 된 손을 털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가난하고 찌들었던 과부의 얼굴은 사라지고 삶의 기쁨과 감사함을 아는 여인의 아름다운 얼굴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웃음은 봄 햇살보다 더 환하게 마당을 비췄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순덕은 할머니가 되었지만 그날의 이야기는 마을의 전설처럼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착한 마음을 가지면 짐승도 감동하여 복을 가져다 준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복을 나누면 더 큰 행복이 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가장 좋은 교훈이 되었습니다. 순덕의 집은 복을 짓는 집이라고 불리며 마을 사람들의 마음의 고향으로 남았습니다. 순덕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그녀의 쌀독은 마르지 않았고 그녀의 집에는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야기를 마치려니 밤이 꽤 깊었습니다. 밖에는 바람소리가 잦아들고 세상 모든 것이 깊은 잠에 빠져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순덕이 느꼈던 그 따뜻한 아랫목의 온기가 지금 당신의 이불 속에도 전해지기를 바랍니다. 근심 걱정은 모두 털어버리고 순덕처럼 감사하는 마음으로 눈을 감아보세요. 어쩌면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커다란 복주머니를 맨 신비한 손님이 찾아올지도 모르니까요. 자, 이제 불을 끄고 편안히 주무십시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순덕의 집마당에 비추던 그 환한 달빛이 당신의 밤을 지켜줄 것입니다. 안녕히 주무세요. 좋은 꿈 꾸시길 바랍니다.